안녕하세요. 꿈길 속 이야기 여정입니다. 부자가 되는 씨앗.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다. 나이 40을 넘긴 그는 평생을 논밭에서 보낸 농부였다. 하지만 그 논밭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지주의 땅을 빌려 일하며 해마다 수확의 절반을 바치고 나면 남는 건 겨우 가족을 먹일 만큼의 곡식뿐이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철수 영감으로 불렸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세상이 그를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 가난을 원망하기보다는 묵묵히 견디는 법을 배웠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초가을이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러 나선 철수는 산길을 오르며 땀을 흘렸다. 산은 그의 유일한 휴식처였다. 논밭에서 벗어나 나무 그늘 아래서 바람을 느끼는 순간이 그의 삶에서 유일한 자유였다. 이 산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도 버티리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익숙한 길이 아닌 샛길로 접어들었다.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길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길이 그쪽으로 이끌렸다. 가뭄이 들었던 탓에 땅이 갈라진 틈 사이로 작은 샘물이 고여 있었다. 철수는 목이 타서 물을 한 모금 마시려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띈 건 샘물 옆에 떨어진 작은 물건이었다. 처음엔 돌멩이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씨앗이었다. 보통 씨앗이 아니었다. 크기는 콩알만 했지만 표면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손에 쥐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철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변에 나무는 많았지만 이런 씨앗을 맺을 만한 열매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어디서 굴러온 거지? 그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산짐승이 물고 온 건지 바람에 날아온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상하게 그의 마음을 끌었다. 평소라면 그냥 버렸을 텐데 그날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의 머릿속은 그 씨앗으로 가득 찼다. 마을에 도착해 보니 이웃집 영감이 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철수 나리, 오늘도 산에서 뭐 건진 거 있소? 영감이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별로 없소이다. 그냥 약초 몇 뿌리 뿐이요. 하지만 속으로는 씨앗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이상한 물건을 보면 오히려 수군거릴 터였다. 그날 밤 철수는 초가집 안에서 홀로 앉아 촛불을 켜고 씨앗을 들여다보았다. 불빛에 비친 씨앗은 더 신비롭게 빛났다. 이게 뭐냐? 그냥 버릴까? 그는 고민했다. 하지만 버리기엔 아까웠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논으로 나가며 씨앗을 생각했다. 논밭은 메마른 땅이었다. 올해 수확은 또 기대할 게 없었다. 그는 작업 중에 우연히 땅을 파헤치다 보니 작은 구덩이가 생겼다.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씨앗을 꺼내 그 구덩이에 떨어뜨렸다. 그냥 심어보자. 자라든 말든. 그는 흙을 덮고 물을 조금 부었다. 심고 나서도 그는 곧 잊어버렸다. 그날 저녁, 지주가 마을을 지나며 세금을 재촉했다. 철수, 올해는 더 바쳐야 하네. 왕궁에서 세금이 올랐어. 지주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예, 나리, 최선을 다하겠소이다. 며칠이 지나도 철수는 그 씨앗을 떠올리지 않았다. 논밭일에 치여 살았고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이웃 마을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어떤 상인이 산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둥. 하지만 철수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논으로 나간 철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씨앗을 심은 자리에 작은 싹이 돋아 있었다. 보통 싹이 아니었다. 잎사귀가 은빛으로 빛나고 줄기는 이미 손가락 굵기만큼 자라 있었다. 이게 어떻게... 철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싹을 만져보았다. 따뜻한 기운이 여전했다. 그날부터 철수의 일상이 조금씩 변했다. 그는 매일 그 싹을 보러 갔다. 물을 주고 주변 잡초를 뽑아주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애착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만약 이게 뭔가 대단한 거라면 나 혼자 알아야 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싹은 놀라운 속도로 자랐다. 일주일 만에 키가 무릎 높이까지 올라왔고 잎사귀는 더 넓어졌다. 철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며 가슴이 설레었다. 평생 가난에 묶여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무언가 자신의 것을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설렘 속에 불안도 스며들었다. 지주가 논밭을 순찰하며 물었다. 철수, 요즘 논에 뭐 심었나? 이상하게 보이던데. 철수는 황급히 대답했다. 그냥 잡초요. 뽑아버리겠소이다. 지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철수는 그날부터 식물을 숨기기 시작했다. 주변의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치고 잎으로 가렸다. 이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키워보자. 그는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식물은 나무로 자라기 시작했다. 줄기는 굵어지고 가지가 뻗어나갔다. 철수는 매일 그 나무를 보며 상상했다. 열매가 열리면 어떤 맛일까? 아니면 약초로 쓸 수 있을까? 그는 모르는 사이에 그 나무에 자신의 꿈을 투영하고 있었다. 초가을이 깊어지며 논밭의 벼는 누렇게 익어갔지만 철수의 눈은 늘 그 나무에 가 있었다. 그가 씨앗을 심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나무는 이미 어른 키를 훌쩍 넘겼다. 줄기는 단단했고 은빛 잎사귀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나무 주변의 땅이 점점 더 기름져 보였다는 점이다. 메마른 논이었던 그곳에 어느새 풀들이 무성히 자라나고 있었다. 철수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이런 땅에서 어찌 이런 일이... 그는 혼잣말을 하며 나무를 쓰다듬었다. 나무는 따뜻했고 손끝에 닿는 순간 묘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다. 철수는 나무를 숨기기 위해 더욱 신경 썼다. 낮에는 논의를 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울타리를 보강했고 밤에는 촛불 아래 앉아서 나무를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웃집 영감인 최 노인이 어느 날 철수를 붙잡고 물었다. 철수 나리, 요즘 자네 논에 이상한 게 자란다던데 그게 뭐요? 철수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침착히 대답했다. 별거 없소이다. 그냥 잡목이 자란 것뿐이요. 최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철수는 알았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질 것이고 지주인 박나리의 눈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나무를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나무의 가지에 작은 열매가 맺혀 있었다. 열매는 아직 작았지만 씨앗처럼 은빛으로 빛났다. 손으로 만지자 껍질은 단단했고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철수는 혼잣말을 하며 열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렸다. 마치 나무가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철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열매가 자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이 나무가 나의 가난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며칠 뒤 마을에 낯선 이가 찾아왔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말투는 거만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산속에서 발견된 보물에 대한 소문을 물으며 돌아다녔다. 이 근방에서 이상한 씨앗이나 나무를 본 자가 있느냐? 상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철수는 불안했다. 상인이 마을을 떠난 뒤 그는 나무로 달려갔다. 열매는 이제 주먹만해 졌고 그 빛은 더 강렬해졌다. 철수는 결심했다. 이 나무를 지켜야 한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철수는 나무 옆에 앉아 불침을 섰다. 달빛 아래 나무는 더 신비롭게 보였다. 그런데 한밤중 낯선 그림자가 논밭 사이로 다가왔다. 철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림자는 나무 근처에서 멈췄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그 나무란 말인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낯익었다. 지주 박나리였다. 철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박나리는 나무를 한참 바라보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런 보물이 내 땅에 있다니 하늘이 나를 도운 게야. 철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몸을 숨긴 채 가만히 있었다. 박나리가 돌아간 뒤 그는 나무를 보며 다짐했다. 이건 내 거다. 네가 내 땅에서 자랐다고 네 것인 줄 아느냐? 다음 날 철수는 나무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지주의 눈이 미치는 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산속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그는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그곳은 샘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기에 적당해 보였다. 철수는 며칠에 걸쳐 나무를 조심스럽게 파내어 옮겼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만 있으면 된다. 그는 나무를 옮기며 중얼거렸다. 새 장소에 나무를 심고 나니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나를 심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철수는 꿈에서 깨어나 숨을 몰아쉬었다. 나무가 말한 걸까? 아니면 그의 상상이었을까? 며칠이 지나 나무는 새 자리에서 더 빠르게 자랐다. 열매는 이제 사람 머리만 해졌고 그 빛은 밤에도 멀리서 보일 만큼 강렬했다. 철수는 열매를 만지며 고민했다. 이걸 따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한양의 상인이 다시 돌아와 이번엔 병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산속을 뒤지며 보물나무를 찾고 있었다. 철수는 불안에 휩싸였다. 나무를 숨긴 곳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병사들의 발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나무로 달려갔다. 달빛 아래 나무의 열매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는 황급히 열매를 주었다. 열매를 손에 쥐자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다. 끝없이 펼쳐진 금빛 들판,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신. 그는 부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금세 사라졌다. 철수는 숨을 고르며 열매를 품에 안았다. 이게 정말
부자가 될 구란 말인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멀리서 횃불이 보였다.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산속을 수색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철수는 열매를 주머니에 넣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병사들 중 하나가 외쳤다. 이 근방에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찾으면 상을 받는다.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결심했다.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김철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병사들의 횃불이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였다. 달빛 아래 은빛 나무는 고요히 서 있었고 품속에 숨긴 열매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병사들이 그의 비밀을 찾아낼 뻔한 아찔한 순간을 넘긴 철수는 안도하며 나무 옆에 주저앉았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그는 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며 잎사귀가 흔들렸지만 답은 없었다.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이 나무가 품은 비밀을 당장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나무로 돌아갔다. 가지에는 새로 맺힌 3개의 열매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열매를 따서 손에 쥐었다. 열매는 묵직했고 표면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철수는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매를 갈랐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열매 안에는 순도 높은 금덩이가 들어있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였지만 그 빛은 태양처럼 눈부셨다. 이게 뭐란 말인가? 그는 숨을 몰아쉬며 금덩이를 들어 올렸다. 무게감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이 금 하나만으로도 한양시장에서 논밭 몇 필지를 사고도 남을 터였다. 철수는 즉시 또 다른 열매를 따서 갈랐다. 역시나 금덩이가 나왔다. 더 크고 더 빛났다. 그는 3번째 열매까지 갈랐고 또 금덩이가 나왔다. 그의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금빛 꿈으로 가득 찼다.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지주에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된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금덩이들을 헝겊에 싸서 품에 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욕망이 너를 삼킬지 내가 그것을 다스릴지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철수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내가 왜 이걸 두려워해야 하나? 이건 내 기회다. 그날 철수는 금덩이 하나를 들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장터로 향했다. 그는 믿을 만한 장사꾼을 찾아가 금을 내밀었다. 장사꾼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다. 이런 금은 처음 보. 어디서 났소? 철수는 침착히 대답했다. 산에서 우연히 주었소이다. 장사꾼은 거금을 주며 금을 샀다. 철수는 그 돈으로 마을에 작은 집을 사고 논 한 필지를 샀다. 그는 더 이상 지주 박나리의 소장농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군거렸다. 철수 나리가 갑자기 돈을 썼다던데 대체 어디서 난 거요? 최 노인이 물었다.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요. 약초를 팔아 번 돈이오이다. 하지만 철수는 알았다. 이 금덩이 하나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나무로 돌아가 남은 열매를 모두 땄다. 5개의 열매에서 나온 금덩이는 그의 초가집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금을 숨기기 위해 집 뒤뜰의 오래된 항아리에 묻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한양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이 금을 팔면 한양에서 상단을 꾸리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의 머릿속은 화려한 미래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들렸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들은 철수의 집 근처를 맴돌며 수군거렸다. 김철수가 금을 팔았다던데 그 나무가 이 근방에 있다. 철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 산으로 돌아갔다. 나무는 여전히 빛났지만 열매를 모두 딴 탓인지 그 빛이 조금 약해 보였다. 그는 나무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다. 너는 내게 불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 순간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며 낮은 소리가 들렸다. 금은 너를 자유롭게 할 수도 속박할 수도 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철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철수는 금덩이 하나를 더 팔았다. 이번엔 한양의 큰 상인에게였다. 상인은 금의 순도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이런 금은 왕궁에서도 보기 드물다. 더 있으면 말하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수상히 여겼고 지주 박나리는 그의 집을 찾아와 다그쳤다. 철수, 네가 금을 숨겼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내 땅에서 난 금이라면 내 것이어야 한다. 철수는 단호히 대답했다. 나리, 그건 내 손으로 얻은 것이오. 땅과는 무관하오이다. 박나리는 분노했지만 증거가 없어 물러났다. 철수는 금을 더 팔수록 위협이 커진다는 걸 알았다. 그는 나무를 숨기기 위해 밤마다 불침을 섰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금덩이를 하나씩 팔아 돈을 모았다. 그는 한양에 가서 상단을 꾸리고 큰 집을 사고 사람들을 고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수군거렸다. 철수 나리가 부자가 됐다. 하지만 철수는 알았다. 이 금이 그의 삶을 바꿨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나무가 그에게 말하는 꿈이었다. 너는 부자를 원했지만 진정한 부는 금이 아니다. 철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금이야말로 그의 꿈을 이루어준 것 아닌가? 그러나 어느 날 한양 상인이 병사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철수의 집을 포위했다. 상인이 소리쳤다. 김철수, 네가 금을 숨겼다는 걸 왕궁에서도 알았다. 그 나무를 내놓아라. 철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금덩이를 품에 안고 도망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금은 그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자유를 주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다. 김철수는 초가집 문틈으로 한양 상인과 병사들의 횃불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품속에 숨긴 금덩이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열기는 이제 두려움과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심은 나무요. 이 금은 내 것이오.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꿈속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금은 너를 자유롭게 할 수도 속박할 수도 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철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새벽이 되자 철수는 나무가 있는 산속 공터로 달려갔다. 은빛 나무는 여전히 고요히 서 있었지만 열매를 모두 딴 탓인지 그 빛은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나무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다. 너는 내게 불을 주었소. 하지만 이젠 어찌해야 하오?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불며 잎사귀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철수는 품속에서 마지막 금덩이를 꺼내 바라보았다. 그 빛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한양에서 상단을 꾸리고 큰 집을 사고 사람들을 고용하며 꿈꿨던 부자의 삶은 이미 손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지 않았다. 병사들의 발소리, 지주의 탐욕스러운 눈빛,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를 올감했다. 그날 아침 철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그는 금덩이를 모두 꺼내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주 박나리가 병사들과 함께 서 있었고 한양 상인은 그 옆에서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상인이 소리쳤다. 김철수, 네가 금을 숨겼다는 걸 왕궁에서도 알았다. 그 나무를 내놓아라. 철수는 침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금덩이들이 들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나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철수는 금덩이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 금은 내가 산에서 심은 나무에서 나온 것이오. 이 나무는 내게 불을 약속했어. 하지만 이 금은 나만의 것이 아니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 마을 모두가 가난에 시달렸어. 나도 그랬어. 이 금을 나누시오.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철수나리, 어찌 이리 큰 결정을? 이 금은 자네 것이 아니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걸 혼자 가졌다면 평생 도망치며 살았을 것이오. 이젠 그만이오. 그 순간 병사들이 철수를 붙잡으려 다가왔다. 상인이 외쳤다. 그 금은 왕궁의 것이다. 감히 멋대로 나누다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철수 앞을 막아섰다. 한 여인이 소리쳤다. 철수 나리가 우리를 위해 준 것이오. 손대지 마시오. 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 금으로 내 손자의 약을 살 수 있어. 철수나리, 고맙소.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광장을 채웠다. 병사들은 주춤했고 상인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모습에 결국 물러났다. 그들은 금덩이 몇 개를 챙겨 한양으로 돌아갔다. 철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금을 나누었다. 어떤 이는 병든 가족을 위해 약을 샀고 어떤 이는 논밭을 사들여 새 삶을 시작했다. 철수는 남은 금으로 마을의 우물을 파고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되려는 꿈을 좇지 않았다. 대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삶을 택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나무가 있었다. 그는 산으로 돌아가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는 이제 빛을 잃고 평범한 나무처럼 보였다. 그는 나무에 손을 대며 말했다. 너는 내게 불을 주었지만 진정한 불은 이게 아니었어. 그날 밤 철수는 꿈을 꾸었다. 나무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금을 나누었고 그로써 자유를 얻었다. 이제 너는 진정한 부자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깨어났다. 그의 초가집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철수 영감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철수날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한양의 상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지주 박나리는 마을 사람들의 단합에 눌려 더 이상 철수를 괴롭히지 않았다. 철수는 가끔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그 주변엔 새풀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나무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너는 내게 불을 주었지만 내가 찾은 건 그보다 더 큰 것이었어. 그는 마을로 돌아가며 웃었다. 그의 삶은 바뀌었다. 금덩이는 사라졌지만 그는 진정한 불을 찾았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 그리고 자유였다.